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김무식 와우넷 파트너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주도 정말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끊이질 않고 있고 여기에 또 넷플릭스와 TSMC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질 텐데 이번 주 어떻게 보시죠? 네, 이번 주 일정을 보면 경제 지표 발표, 실적 발표 중요하겠지요. 다만 이런 통상적인 실적보다는 향후의 어떤 전쟁 관련 일정들, 이게 돌발적인 이슈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각 14일, 지금 현재 시각으로 14일 G7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향후에도 미국, 유럽, 아랍 국가들의 회동, 발언들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게 통상적인 일정보다는 더 중요한 한 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일정을 잠깐 살펴보신다 그러면은 경제 지표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중국의 1, 4분기 GDP 정도를 체크해야 되고, 실적은 말씀하셨다시피 ASML이라든지 TSMC 같은 반도체 관련주, 우리에겐 중요하죠. 그리고 콘텐츠 관련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는 빅테크 메이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에 따른 영향은 아무래도 좀 더 이어진 시간에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번 주는 조금 가벼운 실적 발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전략을 세우기에도 참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금투세나 밸류업 방향성도 중요하겠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 실적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죠? 상당히 난감하죠. 왜냐하면 돌발적인 이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난주에도 우리가 CPI라든지 총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을 좀 봤었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하고요. 또 밸류업 종목들에 있어서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우선 중동 문제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은 예고됐던 대로 예고됐던 상황입니다. 이란은 자국 영상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했고, 다만 이란은 정교한 공격을 했죠. 정교한 계획된 공격을 했습니다. 확전 의지가 없다는 걸 분명히 밝혔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에 대한 철통 방위를 언급했지만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 반대 의견을 확실했죠. 현재 확전을 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보복 공격 철회 소식도 있고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관련된 소식들이 약간씩은 엇갈리는데, 이런 소식에 따라서 시장은 출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거의 전쟁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 침공 전쟁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2023년 10월 7일에 중동 전쟁이 시작됐죠. 그 당시를 지금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러시아와 이스라엘 증시는 주가가 급락 이후에 각각 3개월, 2개월 후에 회복이 됐는데, 우리나라 주가 같은 경우는 2022년은 고생을 많이 했고 2023년은 V자 반등을 기록했는데, 물론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금리 인상 악재 유무가 있습니다만은 두 개의 케이스, 지금 국제유가 주봉을 보고 계신데 국제유가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급등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될 때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의 증시 영향 같은 경우도 국제유가 향방만 보면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총선이 끝난 우리 정계가 협치를 할 것인지 대결 구도로 갈 건지도 중요합니다.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나올 새로운 인선에 따라서 그 기류가 파악되지 않을까. 이 뭔 얘기냐면 결국은 밸류 프로그램이 난관을 앞으로도 계속 겪을 것인가 아니면 좀 쉬운 길로 갈 것인가는 갈림길이 이번 주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난해한 장세가 되겠는데, 언제 우리 장이 쉬운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번 주는 특히나 돌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전략은 이렇죠. 첫째는 금리 인하는 상반기 좀 물 건너간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나 소외주에 관심을 가지자. 두 번째는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실적에서 확인했지만은 반도체주의 시장 장악력은 여전하다. 셋째, 밸류업 종목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비중 조절이 계속 필요하지만은 중장기는 긍정적이다. 다만 이건 일반적인 전략이고, 전쟁 상황이니만큼 그에 따른 전략은 이렇습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첫째는 전쟁은 중장기로 볼 때는 매수의 기회가 항상 됐었다. 아까 제가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똑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로는 어쩔 수 없이 전쟁 관련주, 방산이나 유가 관련주에 관심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부실주는 정리를 하자,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장이 흔들릴 때, 변동성이 커질 때 보면 실적 우량주와 부실주가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데 나중에 올라올 때는 우량주만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실주 매도하고 우량주로 갈아타는 기회를 삼자. 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은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